정말 인기 있는 교수님들은 수십 통의 메일 첫 화면에서 10초, 20초 남짓한 시간 내에 메일을 더 읽을지 아니면 바로 닫을지를 결정합니다. 메일이 성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력서, CV는 보지도 않고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대학원 컨텐츠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공개하는 이 내용은 저희 랩브릿지의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의 컨택 성공률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는 우리 노력이 담긴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가 준비되어 있겠죠. 이제는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실의 문을 두드리는 최종 단계, 바로 컨택 메일 발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훌륭한 자료를 만들었더라도 교수님께서 그 자료를 열어보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겠죠. 컨택 메일은 바로 그 첫인상이자 교수님이 여러분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게 만드는 첫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일 제목 하나, 문장 하나에서도 지원자의 성실함과 논리력, 그리고 존중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들여 만든 자료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쓰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메일로 고민 상담을 하면서 여러 메일을 수신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메일 수신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학생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수신자 입장에서 메일을 보신다면 어떻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메일을 받는데요. 받다 보면 이 메일은 정말 답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메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수신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메일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메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좋을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메일 한번 보시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기호가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저는 꼭 답장을 해드리고 싶어져요. 왜냐면 사실 이 메일 한 통에 이분이 얼마나 고민하고 내용을 구조하기 위해 신경 썼는지가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한테 메일 답장을 못 드리거든요. 사실 많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교수님께 컨택하기 전에 저한테 공유를 해 주셨던 건데 가장 기본적인 양식들을 잘 지켜온 메일이라고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실제로 교수님들 또는 다른 외부의 유튜버들 분들과 협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특징이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의도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직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가 딱 명확하고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딱 직관적으로 촬영 일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수님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아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일을 쓸 때, 특히 비즈니스 메일을 쓸 때 직관적이면서 레이아웃도 직관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대학생들이라면 아직은 비즈니스 메일이나 문서로 소통을 해본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메일을 보내신다면 교수님께서는 야, 이 친구는 자료 정리나 일은 빠릿하게 잘하겠는데, 또 반면에는 잘 정돈되지 않고 불친절한 메일을 보게 된다면 아이고, 이 친구는 메일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썼네, 연구실 안에서 협업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인상을 주는 메일의 템플릿과 형태에서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 요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나눴고요. 본격적으로 메일 작성을 해볼 겁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바쁜 교수님을 위해서 핵심 문장들만, 그러면서도 연구 분야와 연구 진학의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입장에서 메일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지메일 메일이 보일 거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메일이 들어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타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주요 연구 분야라든지 관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교수님께서 신뢰를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템플릿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에서 가치 제한 문구를 만드는 숙제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셨다면 함께 보시면서 메일 작성을 진행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실 겁니다. 자, 단계별로 가볼 겁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타이틀, 제목 달아야 되고요. 소개,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 관심 표현, 지원 동기, 인턴 제안,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메일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볼 건데요. 민수라는 학생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출신을 적고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근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메일들을 받아보면서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메일을 읽지 않으시다가 대학교 이름을 지웠을 때 메일을 읽는 경우도 종종 교수님께서 있으셨거든요. 그거는 물론 교수님들마다 어느 최소 기준의 어떤 판단 기준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교수님이 단계별로 우리의 메일을 한번 딱 보시고 궁금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소개 부분입니다. 소개 부분은 간단하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신분과 함께 인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 관심 표현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분야의 연구 분야를 먼저 적으시고 내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교수님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연구실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여 메일을 보내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2025년 봄학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여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라면 제가 요때쯤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학부 연구생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여러분의 의도를 목표를 분명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2갈씩 표현이기 때문에 바쁜 교수님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을 명료하게 전달하시라. 자, 그 다음 지원 동기입니다. 요 지원 동기는 요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관심이 어떻게 교수님의 연구까지 이어졌는지 요거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지원 동기는 저희가 앞에 자기소개서 강의에서 열심히 작성했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변형하면 더욱 빠르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은 이 연구를 왜 하려고 하는지, 연구실에 왜 오려고 하는지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유로부터 여러분들의 글이 또 여러분들의 의도가 설득력이 더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른분들은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관심 연구 분야에 관련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여러분들 계기는 가졌는데 실제로 대학교 학부 때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내가 역량을 개발해왔다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죠. 교수님 연구실로의 관심 확장을 했다. 그리고 이 3파트를 구성하면 되는데 각 파트는 2-3문장 정도의 문장으로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담아서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연구 분야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험 과목, 논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2문장 이내로 너무 길지 않게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심을 통한 역량을 개발해 왔다라는 것을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PHM 관련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프로젝트 또는 연구 활동 이라는 명칭으로 작성을 해서 적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어떤 기술에 대한 기반을 다졌다 이런 것들까지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풍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지 않게 한
2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게 더 있다고 한다면 3개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또 메일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글자는 좀 작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 보면 교수님께서 궁금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활동을 했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활동은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면 교수님께서 궁금하시면, 사실 궁금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궁금하게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so what? 왜 우리 연구실로 들어오려고 하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수님의 최신 논문들을 공부하면서로 물꼬를 터서 논문 읽어보니까 이게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연구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어떤 공통 지점을 만들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논문, 요런 논문 내가 읽고 이해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교수님께서 이 학생의 진정성을 보기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연구실로의 관심 확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연구에 기여하고 싶어요. 또는 연구실에서 제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의도 저희가 처음에 2갈식으로 작성했지만 마지막에도 인사를 하면서 제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땡땡 학기 모집 TO가 있는지, 그리고 인턴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메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연구 논문, 포트폴리오, 우수성 입증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하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턴이 안 되시는 분들,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인턴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진학 문의 드린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일을 잘 작성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1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연구실부터 해서 1, 2, 3순위를 세워서 교수님께는 최대한 정성껏 작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혹시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포맷 안에서 약간의 자유도를 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될 것 같잖아요. 잠깐 디테일을 좀 점검합시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작은 실수들 때문에 진정성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누군가는 정석껏 쓴 자기소개서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그대로 길게 붙여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정말 바쁘십니다. 긴 메일 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메일의 역할은 핵심만 요약하고요, 교수님이 첨부 파일을 궁금해하고 열어보게 만드는 것까지니까요. 상세한 내용은 서류가 보여줄 것이니까 그렇게 맡기시면 되고요. 파일의 포맷을 점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서류, CV, 자소서, 포트폴리오, PDF 파일로 변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글 파일이나 원본 파일은 받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깨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즈니스의 문서 형식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일명에 대한 규칙입니다. 최종.pdf, 수정본.pdf 와 같은 파일명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파일을 저장했을 때 누구의 어떤 서류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홍길동.cv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시되 AI는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에 AI에게 논리적인 흐름이나 어색한 표현을 검토받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AI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의 수많은 글을 읽어보시니까요, AI2 영혼 없이 매끄럽기만 한 문체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쓴 글이나 인상을 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진정성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메일을 AI에게 넣으면 우리가 고수했던 템플릿을 수정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문단 또는 문장 단위로 어색한 문장 부분들만 잡아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AI 조언은 참고하시되 모든 최종 수정은 반드시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으로 직접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고 나면 교수님께서 답장을 주시던가 안 주시던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2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볼게요. 이제 긍정적인 신호,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일정을 조율해서 면담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면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다루니까요, 다음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째는 답장이 없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답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리마인드 문자를 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시니까 못 읽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일을 보냈는데도 3일 후에 답장이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잊고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 다음 결정들을 해나가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고요. 좋은 연구실들 많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말고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메일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교수님께 파일을 첨부하셔서 메일을 보내봅시다. 제일 높은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연구실부터 천천히 보내시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별로 다 기다리면서 보내실지 아니면 여러 개 정도 한 번에 보내실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두세 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연구실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동시에 좀 진행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레프리지 2윅 스프린트의 일부 컨택 강의 영상인데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나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일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런 질문들과 불안, 걱정들이 순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연구실 또는 대학원 진학 방향을 설정할 때 내 연구 분야가 5년 뒤에 유망할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CV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자소서는 보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가? 그리고 컨택을 할 때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레이아웃은 다룰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들은 어떻게 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면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인턴십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 입시, 서류 제출하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연속적인 고민들과 크고 작은 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들로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행이 늦어져서 대학원 진학이 더뎌지기도 하고 혹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메일들을 많이 받으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들을 덜어주고 실행만 하실 수 있도록 2윅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상담 데이터들과 SPK 출신 멘토 6분과 함께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주 동안 실행만 하면 여러분들이 각 과정별로 결정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연구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프린트 누가 참석할 수 있나요? 대학교 3, 4학년 그리고 졸업생,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AI, 화공, 생명, 기계 모든 이공계 전공자들 또는 융합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또한 끝까지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도록 50% 환급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 또는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